안녕하세요. 권정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온오프라인에서 학급 게임 만들기 몇 가지 게임화 전략들과 줌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화 전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학급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마임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말을 안 하죠. 네, 소리를 내지 않고 몸동작으로만 표현을 해서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charades라고도 하고요. 말을 하지 않고 동작으로만 표현해서 다른 아이들이 알아맞춥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단어 카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프린트 하셔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 동사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뭐 singing, jumping, smiling 이런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가 뽑게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예를 들면 fishing이란 단어를 뽑았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만 보고 자, 친구들에게 fishing이란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런 동작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른 아이들이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날 배운 교과 내에서 뭐 인물이라든지 용어, 단어라든지 혹은 그 절기에 따라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명절 이런 것들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줌에서도 저는 우리 대학 클래스 줌에서도 이제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단어를 그 채팅창으로 학생 한 명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몸동작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그룹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소그룹, 브레이크아웃 룸에서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지시 따르기 형태의 게임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사이먼 세스 게임인데요. 사이먼 세스 게임은 이제 리더가 있어요. 술래. 술래가 사이먼 says, 사이먼이 말하기를 손을 머리에 올리세요. 사이먼이 말하기를 손으로 코를 만지세요. 이렇게 사이먼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고 어떤 그 동작을 시켜요. 그럼 다른 아이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사이먼이 말하기를 이라는 말이 생략되었을 때 예를 들면은 사이먼 says, touch your ears. 사이먼이 말하기를 뭐 코를 만지세요. 점프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점프하세요는 따라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앞에 사이먼 세스 혹은 사이먼이 말하기를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시 따르기 방법이 있고요. 눈 가리고 지시 따르기.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눈을 감고 선생님이나 학생이 말로만 하는 지시에 따르는 그러한 놀이 방법이 있고요. 혹은 말하는 것을 따라하고 행동은 따라하지 않는 그러한 놀이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코를 만지세요 하면은 제 행동을 따라 하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것, 코를 만지세요 라고 한 그 행동을 다른 아이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의 게임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역시 줌에서 전체 그룹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한 명을 순례로 정해서 그 아이에게 뭐 사이먼 세스라든지 뭐 이렇게 순례가 해야 되는 것들을 시키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 안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빙고 게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익숙한 빙고 게임은 이런 식으로 숫자판이 있죠. 5 곱하기 5의 숫자판이 있고 여기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 안에 적는 내용을 선생님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럼 1부터 25를 쓰게 한다든지 혹은 100 이상의 숫자를 배워야 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뭐 100에서 125 사이의 숫자 혹은 뭐 500에서 1000 사이의 숫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숫자를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숫자를 하나씩 뽑을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종이판 위에 이렇게 토큰, 종이로 만든 토큰을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연필로 그냥 칠해서 지워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혹은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찾아보면은 빙고를 위한 파워포인트 템플릿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학급이 같이 게임을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할 때도 그런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화면 공유를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리딩 빙고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미국 초등학교들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아이 집에 보냅니다. 그럼 아이가 한 달 동안 여기에 있는 활동들을 다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혹은 뭐 빙고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은 이건 지금 리딩 빙고이기 때문에 리딩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골라주는 책 읽기, 밖에서 읽기, 평소보다 오래 읽기, 코코아를 마시면서 읽기, 토요일에 읽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 과제 중심으로 빙고 판을 아이들에게 보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 구구단, 교과 내용, 역사인물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퀘스트 방식의 게임화 방법이 있는데요. 퀘스트란 목적이 있는 미션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미션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에다가 미션을 적어서 아이들한테 과제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들한테 너희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미션 카드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화면이라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이것이 너의 미션이다 라고 줬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캐릭터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 미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뭐 단순히 뭐 책 읽으세요 이게 아니라 책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캐릭터가 몇 명이 나오는지 찾으세요 라는 미션, 혹은 뭐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지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미션을 줄 수가 있고요. 미션을 성취하면은 보상을 주어야지, 네, 그래야지 게임이겠죠. 네,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줌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미션을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좀 미션스럽게 이렇게 그 포장을 해서 그다음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지. 무엇을 마스터하면은 배지를 주는 것. 여러분들 그 온라인 게임을 해보셨으면 이렇게 배지를 모으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스터를 했을 때 어떤 기술을 완전히 익혔을 때 보통 배지를 받거나 혹은 미션을 성취했을 때 배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스티커를 받는다든지 도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배지의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기왕이면 스티커나 그 도장은 이제 너무 흔해졌으니까 그것보다 배지를 주면은 아이들이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게임처럼 생각을 해서 더 즐겁게 그 미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연마했을 때, 마스터했을 때, 개념을 익혔을 때, 선생님 제시한 기준을 성취했을 때, 그럴 때 배지를 주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배지를 모을 수 있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지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진짜 배지는 많이 준비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 성취 내용에 맞는 그런 배지들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게임 배지처럼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요. 온라인 배지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제가 지금 그 캔바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가서 선생님께서 직접 배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 장을 프린트를 해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배지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어서 모으게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이라면은 배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무엇을 성취할 때마다 이 배지를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그 줌 채팅창에 그 아이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퀴즈형 그 게임화 방법이 있습니다. 퀴즈를 내는데요. 이렇게 카드에서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파워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은 아이가 뭐 9번이요. 그러면은 9번을 누르면은 거기에서 퀴즈가 나오는 거죠. 교과 내용을 갖고 퀴즈 대회를 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대회는 이제 컴피티션이죠. 경쟁이죠. 개인 대항, 팀 대항, 시간 대항 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맞출 때마다 뒤에 숨겨진 그림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템플릿도 다 온라인에 있으니까 검색을 파워포인트 퀴즈 템플릿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많은 템플릿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그 퀴즈 게임, TV에서 하는 퀴즈 게임, 이건 이제 윌 오브 포춘이라는 유명한 게임인데요. 이런 식으로 줌에서도 선생님의 화면 공유를 통해서 퀴즈 게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퀴즈 경주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줄을 그어놓고 모든 아이들이 이 시작선에 서서 같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퀴즈를 내요. 그래서 맞춘 아이는 앞으로 한 1보, 틀린 아이는 뒤로 1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 피니시 라인까지 가게 하는 그러한 퀴즈 놀이이고요. 이것은 수업 내용을 배우기 전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수업을 배우기 전에 예를 들면은 물은 고체, 액체 상태만 가능합니다. 라는 이제 퀴즈를 줘요. 그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제목 이제 답은 틀린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미리 퀴즈를 아이들한테 던져놓고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경청을 합니다. 특히 자기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경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지식이 많이 없는 아이들, 그다음에 공부 시간에 집중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인데요. 여기서 이제 위너와 루저가 이제 너무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모든 아이들이 위너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퀴즈의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내용을 배운 후에 복습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온라인 줌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보드를 선생님께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워포인트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아이콘을 넣고 이때는 파워포인트를 잠시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나가서 퀴즈를 내시고 그 아이가 뭐 맞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옮겨주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ue or False 게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면은 아이들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true다 엄지를 올리고요. false다 그럼 엄지를 내립니다. 혹은 맞다 동그라미 틀렸다 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수업 그 대면 수업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온라인 수업에서도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누가 O를 했나 누가 X를 했나 이런 식으로 서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답을 가르쳐 주질 않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O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X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보냅니다.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아웃 룸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게 해요. 그러고선 다시 전체 그룹으로 모여서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자, 이것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했을 때 아이들에게 다시 문제를 내면요. 아이들의 답이 정답적으로 훨씬 쏠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런 즐거운 게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만들기 게임인데요. 교과 내용에서 나온 단어를 카드에 쓴 후 바구니에 넣습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나온 단어로 아이들에게 문장을 만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단어 카드, 영어 시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뽑은 단어로 문장을 만들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사회 시간이다, 역사 시간이다, 혹은 과학 시간이다. 그러면은 수업 때 배운 그러한 단어들, 수업 내용에 나온 그 단어들을
카드를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뽑아서 아이들이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게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쉬운 방법이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단어 카드를 한 장씩 계속 뽑아서 스토리를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역사라면은 이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 카드를 뽑는 것은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상으로 그 역사의 인물이라든지 사건을 갖고 상상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바구니에 넣어서가 할 수가 있고요. 줌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를 그 화면 공유를 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전체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고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 만들어 나가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주사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랜덤으로 그 단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 만들어 나가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 돌리기를 이용한 게임화 방법이 있는데요. 휠에 문제, 과제, 포인트, 뭐 혹은 이름이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휠에 선생님 필요한 것을 써 놓은 후에 돌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실제로 뭐 휠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그 휠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휠 돌리기.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휠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휠이에요. wheelofnames.com. 제가 좀 전에 저기 파워포인트에서 링크를 걸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휠을 돌리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4에 걸렸어요. 그럼 4조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휠의 좋은 점은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수박, 오렌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요. 네. 그 다음에 보드게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 보드게임을 직접 선생님께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 큰 전지에다가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보드게임 메이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서 자, 여기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이 고르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드 게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넣어서. 네. 이렇게 보드게임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글에 가서 블랭크 보드게임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골라서 쓰시거나 뭐 따라서 그리시거나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개별 진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학급 벽에다 걸어놓고 말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팀별 대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개별 아이를 표시할 경우에 그 아이들 간에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뒤처지고 있는지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가장 좋은 교육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안 좋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께서 아주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팀별 대항, 그러니까 팀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위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보드게임 만들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을 걸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드게임 템플릿이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줌에서는 좀 활용하기 어렵고 대면 수업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게임화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을 넣는 건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추면 보상으로 아이가 공을 던져 골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실 내에 이 선생님은 이렇게 농구 골대를 설치를 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구니나 쓰레기통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들어가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팀별 대항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패스 게임 방식이 있는데요. 작은 공이나 콩주머니, 부드러운 장난감을 던지는 게임이에요. 근데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말하면서 던지는 건데 그날 배운 내용에 뭐 영어 단어 혹은 뭐 그날 과학 시간에 배운 용어, 체육 시간에 배운 용어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던지며 그 단어를 또 새로운 단어를 말해야 되고요. 떨어뜨리거나 잘못 단어를 말하면은 아웃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명의 우승자가 남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자, 액션 경주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특정 행동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점프하면서 가기. 그러니까 이쪽 시작점에서부터 저쪽 피니시 라인까지 이제 아이들이 다 가는데 점프하면서 가기, 나는 신용을 하면서 가기, 노래하면서 가기, 구구단 외우면서 가기 등 교과에서 그날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체육이나 음악이나 수학 등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보통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머리로만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놀이를 같이 합해서 하면은 이것이 경험적 학습이 돼서요. 아이들 기억에 훨씬 오래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교실 내에서도 책상 의자 좀 치워놓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폭탄 방법이 있는데요. 타이머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질문을 하며 그 타이머를 학생 1에게 던져요. 자, 근데 타이머 이제 시간을 맞춰 놓는 거 예를 들면 3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맞춰 놓고 학생 1한테 던지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학생 1이 대답을 해요. 그러고서 그 타이머를 교사한테 다시 던집니다. 교사는 학생 2번, 3번, 4번한테 이렇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랑 계속 주고받는 건데 그러다가 타이머가 울리는 시간에 그 타이머를 갖고 있게 되는 학생이 이제 아웃이 되는 겁니다. 혹은 교사, 학생, 교사, 학생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교사, 학생, 학생, 학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질문도 학생이 만들어서 해도 좋습니다. 그 외에 교실 게이머에서 활용 가능한 소품들, 안대, 주사위, 이거는 요가 블럭인데요. 이렇게 그냥 가벼운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블럭 같은 거를 이용해서 몸으로 놓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균형을 잡고 서 있기를 한다든지, 뭐 이 위에 최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지 본다든지, 뭐 이런 블럭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서 서로 협력적인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요. 풍선, 이거는 이제 공처럼 이렇게 던지면서 토스를 하면서 놀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나무로 만든 발판 같은 건데요. 이것도 이 요가 블럭이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끈이고요. 끈은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잡고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카드, 선생님이 직접 만든 카드 이런 것들이 교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소품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우선 소외되는 아이가 없게 해야 됩니다. 장애아동이나 소심한 아이, 친구가 많지 않은 아이, 혹은 좀 느린 아이, 이런 아이가 소외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잘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경쟁보다 모두가 위너가 되게 해야 됩니다. 자, 보상을 이용한 컨트롤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비판받게 되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학교는 1년에 책을 100권을 읽는 그러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줍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 아이들이 책을 100권을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복도에 그 아이들 이름을 전지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쭉 써놓고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그냥 네모난 색깔 스티커를 붙여서 그 막대 그래프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그 학교에 찾아오는 모든 부모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가 몇 권 읽었는지, 그 다음에 그 반 아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지금 많이 읽었고 누가 가장 적게 읽었는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자,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게임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일단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100권을 읽는 것이 그 목표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빨리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책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쉽고 빨리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적은 그러한 그림책을 고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보지도 않고 후다닥 보고선 다 읽었다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책을 제대로 읽고 책을 이해하고 독서의 그러한 자세를 제대로 배우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먼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잘못된 가치를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활동을 통해서 나는 A라는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B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에서는 그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대로 디자인을 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항상 그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 이것이 정말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 학급에서 할 수 있는 게임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